유럽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우리는 뭔가 그런 댓글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방역 해제의 민낯이라고 할까요? 향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예측도 할 겸 유럽 현지 상황에 대해 한 번은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영상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퍼펙트 스톰과 같이 전 세계 대공황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글로벌 위기 상황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를 함께 공유하는 채널 마인드너츠의 아가입니다. 요즘의 뉴스를 대충 들어보면 영국이 전체 방역 규제를 다 해제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국이 작년 봄에도 한 번 다 없애는 듯했다가 규제했다가 그리고 또 해제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의료계 종사자들에게는 의무화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무로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프러스와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식당이나 호텔 혹은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단서가 붙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4차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83%의 사람들이 2차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독일 보건부 장관이 자신이 통계 자료를 잘못 보았다고 시인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현지에서는 별로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 말이고 지금 계속 예전처럼 하얀 신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그런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독일 법정은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 집행정지 청원을 거부함으로써 3월 15일까지 맞았다는 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연령대 이상 전국민 의무화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가 된 상황이고 지금부터 세부 법정 논의를 시작하겠다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18세 이상 국민들 대상 의무화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명령이 아니라 사법부를 통해 법제화가 된 것입니다. 그 의무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벌금을 3,600유로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제 점차 우리 모두의 이슈에서 각 개인에게 그 짐이 돌아가는 단계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어떤 독일 회사는 직원들 개인당 5,000유로 즉 550만 원씩 주면서 맞으라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또 희한한 걸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한마디로 방역 패스 복권입니다. 한 번 맞을 때마다 복권 한 장씩 해서 3차까지니까 개인당 복권을 3장씩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의 사람든 어떤 식으로든 수백만 원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되게 설정합니다. 물론 1등 상금은 어마무시하게 놓게 설정하고서 꼬드기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참 유별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내에서 가장 우파적 목소리를 내고 조지 소로스를 적극 비판하면서 유럽의 친트럼프 세력인 헝가리의 대통령은 무언가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실망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겠지만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미리 지어봤는데 정치인에 대해서 금사빠가 되면 안 됩니다로 정했습니다. 정말 정치인의 한두 가지 정책만 보고서 금세 온 마음이 다 뺏겨버려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헝가리에서도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의무화가 된 것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교사들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의무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 개인 기업들도 회사가 원한다면 방역 패스를 거부하는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어줬습니다. 게다가 헝가리 대통령은 방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 취급하며 공공연하게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파 대통령이고 딥스테이트에 대항한다고 해서 다 우리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헝가리 대통령은 난민은 거부하면서도 참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따로 더하더라도 제 말의 핵심은 우파 리더라고 해서 방역 패스에 대해 의견이 같을 거라고 기대하긴 힘들다는 겁니다. 현재 방역 관련 해제 소식은 숨고르기로 보입니다. 사방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매 장소마다 네트워크나 QR코드 체크 장비가 깔린 한국과 비교하자면 유럽 현지 상황은 다분히 아날로그적입니다.
현재 독일의 참여율은 70% 정도인데 실제 맞은 숫자와 맞았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숫자의 차이가 4,200만 건의 차이가 납니다. 해당 당국에서는 그 차이의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관련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숫자도 몇천 건에 그칩니다. 게다가 지하철에는 원래 개찰구가 아예 없습니다. 신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냥 자율에 맡기고 가끔 직원들이 랜덤으로 지하철을 돌면서 수기로 검사하는 방식인 겁니다. 요약하자면 방역해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24시간 이내 코 찌르기를 해야 하거나 해당 직군에 있으면 마트를 이용하니 못하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직장을 내려놔야 하거나 일주일에 몇 번씩 음성 결과가 없으면 등교를 할 수 없거나 하는 규정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고 또 우려할 만한 것이 맨데이트라는 한시적인 행정명령 상태에서 국회의 사법기관을 통과한 법제화되는 의무와 법률들이 쏙쏙 발표되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룬 이것도 중요합니다. 맨데이트의 법적 의미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재 없이 특정 시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데 의무와 법안에 따를 수 없으면 몇백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야 벌금 내고 말겠다 싶을 수 있지만 빠듯한 형편의 몇백이 누구 집 고양이 이름도 아니고 참으로 속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2월 2일까지 맞아야 하는데 안 맞으면 매달 100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매달 14만 원씩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맞을 때까지 매달 벌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3,600유로가 끔찍한 건지 매달 100유로가 더 끔찍한 건지 참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는 법으로 50세 이상 국민들 모두에게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벌금은 1,600유로하고 한화로 치자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퀘벡에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버스나 전철 혹은 지하철을 타려면 방역 패스 또는 24시간 이내에 테스트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국마다 줄을 길게 서 있기도 하고 몇 발자국 안 가서 무료로 테스트해드립니다라는 테스트 센터들이 우후죽순 세워졌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매일 코를 찔러야 하다니 참 숨막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코를 한 번도 찌른 적이 없었고 계속해서 안 찌를 생각입니다. 비용 아낀다고 자동차도 처분했는데 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걸어서 갈 수 있는 마트 이외에 다른 곳에 가려면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데 우체국이나 볼일 보러 갈 때도 돈이 아까워 한 번에 몰아서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방목하는 감옥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눈물나게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싶지만 사실 다른 면이 보입니다. 다음 달에 프랑스에서 방역 패스 관련 상당 부분 완화할 거라고 하는데 올해 4월 10일에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뭔가 알랑방구인가 싶기도 합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의 상황이 급변한 것을 직접 경험한 상태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서 작년 말에 치러진 총선 직전까진 정말 이러다 방역 패스가 완전히 없어지려나 그런 착각까지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만하면 버틸만 하겠는걸 그런 착각 말입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이 나오지 않았고 서로 연정협상하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할로윈 때도 무사 통과했고 다들 거리를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그러다 좌파 측 차기 총리가 결정되자마자 바로 감염자들이 폭등했다고 발표가 나고 설마 했는데 이제는 대중교통까지 제재가 연장이 되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탈 때도 24시간 내 음성 결과 확인서를 내야 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3차를 완료한 사람조차도 식당 등을 이용하려면 방역 패스 이외에도 24시간 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하는 가장 강한 제재로 들어갔었던 겁니다. 사실 한국과 달리 유럽의 버스는 대부분 널널한 편입니다.
대중교통까지 규제하니 내가 빨리 이곳을 떠나야지 하는 생각에 심각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일주일에 몇 회씩 테스트를 해야 등교할 수 있다는 정책으로 인해 학부모님들이 큰 걱정이신 걸로 합니다. 그 정책은 이미 유럽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던 거고, 게다가 이번에 3월 20일 이후에 여러 가지 방역정책 해제하는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일주일에 여러 번 테스트를 해야 등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방역 해제의 민낯 중의 하나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미 많은 제재가 해제된 상태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재 경제 사정과 실업률 급등으로 고진하고 있는 스페인이 관광산업 수익을 간과할 수 없는 속사정이 엿보입니다. 포르투갈에서도 방역 패스와 더불어 음성 안내서 제출도 없애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다 단서를 붙입니다. 10만 명 거주 지역의 사망자가 20명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에 한해서 방역 패스 조건을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조건은 다른 유럽 지역에서도 흔히 보이는 정책입니다. 갑자기 고무줄 생각이 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번 달 초부터 이제 독일에서는 약국에서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약국에 일하는 직원에게 14시간 교육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주사 놓는 게 14시간 교육받고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유럽의 약국은 병원 시설의 연장이라기보다 약을 파는 소매점 같은 성격이 강해 보이는데, 이쯤 되면 위드 코땡땡을 제대로 표현하자면 위드 하얀신 정책이 되는가 봅니다. 국제적인 의료단체인 후에서는 이제 옴모시기크롬이 동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불가리아를 포함해서 동유럽으로 넘어가면 참여율이 뚝하고 떨어집니다. 40% 내외에서 올라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1월 초에 동유럽에서 난리난 사태가 있었는데 그에 관련한 내용은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동유럽은 사회주의 독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통받았던 시간이 큰 만큼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시각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러 가지 위기관리 상황에서 이것은 단지 여러 가지 위기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봅니다. 희망을 가지되 위기 대처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라는 말이 가장 와닿는 요즘입니다. 아참, 그리고 현재 한시적이었던 유럽의 방역 패스의 효력을 내년인 2023년 7월까지 연장하자는 안건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봅니다. 이번 코코아 사태와 글로벌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유를 찾아 조금 규제가 약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나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출되던지 선거 후라고 다를 거라고 너무 마음 깊이 믿지는 마시고, 희망은 가지되 항상 위기관리 차원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글로벌 경제위기 대비 관련 세부 전략과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나눌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see